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6월 5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강타의 옥동생동경마에 이번 주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강타의 승부주간이었어요. 강타가 이제 5월달을 마무리하는 경마라고 해서 5월달에 좀 어머니 상도 있었고 그래서 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5월 마지막 주를 승부주간으로 해가지고 자, 한번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승리로 안겨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부주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근데 이제 경마라는 것이 또 특히 강타라는 사람한테 기대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이제 고배당 같아요. 고배당을 맞춰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야, 역시 강타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경마라는 것이 고배당도 중요하지만 승부처에서의 적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게 이제 두 개가 맞물렸을 때 우리가 흔히 대승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어느 한쪽만 했다고 그러면은 그냥 승리 내지는 그냥 번전, 맨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는 승부처에서 좀 잘했습니다. 일요경마에서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푸닉백팀의 샌드킹 그 단통적중이었습니다. 푸닉백팀이 장기 휴양마이긴 합니다만 대란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적중을 시켜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일요 현장 승부처였는데 역시나 단통으로 일요 현장 승부처를 또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화이트 큐피드의 당찬 모습, 쌍승 12.7배, 복승 6.0배, 역시 이제 단통 적중이 나왔고, 세 번째는 이제 부산경차 메인 승부처였는데, 북번신화의 메이저 우승, 복승 11.0배, 쌍승 15.4배. 요것도 이제 적중을 시켜드렸고, 부산경차 또 하이라이트 승부처인 홀드 더 머스티드의 9번 액시온, 요거 적중시켜드렸고, 부산경차 또 이제 중배당 적중이 나와줬는데, 금포스카이의 신데렐라맨, 경부대로 3마리 갖고 가서, 쌍승 31.6배, 복승 13.8배, 그리고 3복승까지 쪼르륵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강타의 토요경마에서는 온리 단통으로만 5개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토요 준메인 승부처였죠. 12번 무대제, 8번 뮤즈로드. 요거 단통 적중 해드렸고요. 하이라이트 승부처인 3번 썬더 이어로의 13번 송암 이어로. 요게 7번 햇빛나. 딱 3마리 가져가서 3복선까지 싹쓸이 단통을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온리 단통 세 번째는 토요 끝장 승부처인 삼정제국의 퀸즈 챔피언. 요것도 깔끔하게 또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교차 1경주 6번 1대 천하의 9번 동본서주 역시 단통이었고, 제주경마 또 연속으로 제주교차 3경주에 3번 탐나고불의 1번 비룡석탑 요것도 단통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자, 부산경마에서는 부산경마 중메인 승부처였죠. 1번 브레키에 7번 그린미루 그라지오 3번 그라지오 가져가서 3복승까지 싹쓸이 단통. 또 제주 메인 승부처인 4번 금강에 6번 기백. 자, 요거 4번 6번 단통으로 때리라고 해서 빨리 전진이라는 마피를 강력하게 자른 뒤에 자, 제주 메인 승부처 단통 적중 시켜드렸고, 또 부산 끝장 승부처였죠. 9번 영광의 챔피언의 4번 고스트 브론드 요것도 단통 적중을 해드리면서 지난주는 어찌됐든 간에 승부처에서의 단통 적중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주면서 내용상으로는 완벽하게 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승부주간 나름대로 잘 마무리를 하면서 약속을 지켜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도 대승을 기약을 합니다. 자, 6월달부터는 경마에 올인한다. 오라지 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길 거예요. 열심히 해서 이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길 겁니다. 경마라는 것은 문치방 나왔을 때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늘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해서든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6월 첫 번째 6월달은 매주를 그냥 승부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강타와 함께 멋진 대승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부산 제주의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월 초경만 해서 그런지 출조수는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밋밋해요. 밋밋하기 때문에 다적중을 포커스로 놓고 강력하게 붙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밋밋하고 아주 큰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승부처에서 알토란 같은 적중이 나오면 뭐 지난주에 부산 제주는 잘했잖아요. 굉장히 잘했으니까 이번 주도 잘할 겁니다. 그래서 부산 제주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강타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 1경주부터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이나즈 드림이라는 신마입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신마가 들어왔네요.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주행검사 모습으로 봤을 때는 초반에 순발력이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이후 추진력의 왕성한 모습과 더불어 정말 탄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금주에 이제 훈련 상태 또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6번 다이나즈 드림은 일단 배팅권에는 신마 중에서 가장 세게 본다. 3번 퍼스트킹은 아직까지는 좀 힘이 좀 덜 찬 모습이에요. 주파 기록은 좋았는데 힘은 좀 덜 찬 것이 역력했던 마필이고 오히려 6번 다이나즈 드림이 걸음은 상당히 좋았다. 자, 성장마 중에서는 5번 레이디 차터드나 7번 로즈나우, 종반 뒷심이 우수한 7번 로즈나우냐, 아니면 선입정제 능력을 갖고 있는 5번 레이디 차터드냐, 전격적으로 김영근 기수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5번 레이디 차터드가 그나마도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6번 다이나즈 드림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자, 부산 1경주 예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6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이고 다음 부산 2경주가 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고 제주교차 3경주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중매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제주1, 부산이 제주3 이 3개 승부처를 묶어서 오전장 최대 승부처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 빠라밤 여기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사요? 석이 살아. 석이 살아야 하루 종일 경마가 잘 되는 법. 3번 마음입니다. 요 마필이 이제 당일 인기를 좀 모을 거예요. 장우성이가 기승했고 또 조교가 또 괜찮았다고 해서 배당판에서 상당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주경마는 조격발 좋다고 아우성 쳤을 때 거기에 틈새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갖고 있다. 절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필을 세게 안 보는 이유는 32전 동안 2창만 5번의 마필이야. 그리고 아직까지도 400m를 벗어나지 못한 마필인데 조교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상식 아니야, 상식? 날라다닌다고 얘기를 해봐. 그랬다고 제가 믿게 그걸 배팅을 하겠냐고. 아, 그러면 그동안 32전 동안 날라다닌 적 없겠냐고. 아니,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거를 경마라고 하고 앉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32전 동안 2차 5번 5번밖에 안 됐는데 조급발이 좋아서 얼마나 뛰겠냐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편적인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올 수도 있지. 한번 마음이 장우성이 태워놓고 조급발 괜찮아졌으니까 들어올 수도 있지. 하지만 이런 마필들을 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마의 기본이요. 그동안 뭐 했냐고, 그동안 보여준 거는 하나도 없이 이번에 편성 약하다고 온다. 그럼 딴 놈들은 놀고 있냐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3번 마음이는 안 보고 마음이를 볼 때야 이평영에서 7번 태평시대가 그래도 가장 좋은 말이다. 어찌됐든 7번 태평시대는 이번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에서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야, 이것도 33년 동안 2차 2번에 1차 한 번 했는데 얘도 똥말이게 마찬가지잖아. 네, 맞아요. 이 편성은 다 똥말들입니다. 다 똥말들이고 다 되는 어느 말 안 되는 말 없이 전부 다 그런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7번 이 태평시대가 그나마도 좀 낫다. 자, 그래서 3번 마음이보다는 7번 태평시대를 보고
여기서 이제 노리는 마필들, 조교가 안 좋아서 좀 덜덜하게 팔리는 마필들을 노려서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이지만 또 400m 거리이지만 여기서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중배당 이상의 단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7번 태평시대를 가져가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이경주. 이번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거리 1000m의 5등급 연령오프 핸디캡 경주다. 종반 뚝심으로는 4번 지봉스타가 가장 괜찮고 갖고 있는 사이즈로도 괜찮고 일단 지봉스타는 훈련 상태도 좋았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한 여세를 몰아서 자 이번에도 선두권의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그나마도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끈끈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 현재로서는 4번 지붕스타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자, 어차피 이번 편성은 3번 피코이지, 자, 피코이지스, 8번 그린나래, 10번 히말라야 정보, 이런 마필들이 모두가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이 뺐습니다. 자, 11번 히말라야 정복도 그렇고 3번 피코이지스도 마찬가지예요. 3번 피코이지스도 민장기 마방에서 동반 2주를 출전시키고 있고 이번에 상태가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기 휴양마로서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니까. 자, 그렇지만 요 마필이 안 될 이유는 없죠.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3번 피코이지스도 가져는 가야 되는 마필인데 요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수는 없고 지봉스타도 가는 마필. 여기서 추천을 안되면 전 4번 지봉스타를 추천을 드리고 3번 피코이지스는 당연히 현장 상태를 보고서 체중 관계를 보고서 체중이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피코이지스 현장 상태를 보고서 받치는 정도 그 정도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부산 이경주 역시도 은근히 오전장이지만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제주교차 1경주하고 부산교차 2경주를 제주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두 개의 승부처에서 한번 배팅 자금을 두둑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태 제주경마 오전장 최대 승부처인 UCC 준베이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사이즈로 보면은 6번 천홍성이 제일 셉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이 편성에선 6번 천홍성이 제일 세요. 그리고 전개가 또 유리하고 또 장우성이가 탔고 장우성이가 타서 입상을 못한 적이도 많지만 또 그렇게 많은 입상을 한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6전을 통해서 이 2번 우승하고 1번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원일이가 이제 많이 탔던 마필인데 어쨌든 출전마 중에서는 6번 천홍성은 가장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어렵습니다. 은근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요거를 2방으로 때릴 것이냐 아니면 또 1방으로 때릴 것이냐 아니면 1방을 때리고 2방을 받칠 것이냐 요거를 이제 결정만 하면 되고 어쨌든 6번 천홍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되든 안 되든 뭐 조교 여부도 상관없이 전개가 되잖아요. 전개가 되고 종반 뚝심이 있으니까 마필의 능력상으로는 6번 천홍성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 1차 3경주는 제주 1경주가 배당이고 부산 2경주가 또 배당인 반면에 제주 1차 3경주는 적중으로만 이야기하는 이 준매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 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근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그렇게 빠른 말들은 없어요. 4번 이 오피스 레이디가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선행력이라면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인 잠재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오피스의 안발로서 7,800만원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최상현 기수가 1kg의 감량 2첩을 갖고 최선의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난번 데뷔전 시 아쉽게 3착으로 왔는데
자, 이번엔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또 전개상 선행 가능성도 높은 마필이라, 4번 오페스 레이드는 이 편성에서 뭐다? 충마로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이 누구냐인데, 보이는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2번 알파성이 괜찮아 보이고요. 외곽 게이트 이제 지난번 윤시의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며 일상에 성공을 했던 9번 퀴르너. 이 두 마필이 그래도 가장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로서는 4번, 2번, 4번, 9번 이렇게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4번 오피서 레이드를 가장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1번 석파정이란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온팡직의 능력을 끌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3착을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쥐약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고 지난번에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정 하강이 1번 석파정이란 마필은 받치는 게 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3번 행운기품입니다. 갖고 있는 최고 능력 측면에서 2%가 부족하지만 근간에 이래도 끈끈하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3번 행운기쁨은 출전망에서 그나마도 좀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6번 금빛 동자가 이 패턴은 굉장히 좋은데 패턴이 좋은 게 아니라 이 급상승 때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는데 패턴이 깨어져가지고 이번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급빛 동전 잘라버리고 싶고 7번이 심진세력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워낙에 이제 기복이 심합니다.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선입전개를 펼쳤을 때 능력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로 갈 수도 있지만 이번 편성은 어찌됐든 간에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 7번 신진세력도 이 편성에서 배팅골에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제주경마에서 특이사항은 안뚝수하고 김경원이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중에서도 왕사거리인데 그게 장난을 치면서 사거리를 치는 건지 내변을 들어가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원래 두 기수는 말을 잘 타는 기수예요. 김경원이도 이 뿌리는 개성술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잘 탑니다. 저 현장에서 제주도 가서 보면은 말 잘 타고 안독수도 힘이 좋고 또 이 경주를 읽는 눈이 굉장히 우수한 기수예요. 그런데 이런 기수들이 지금 워낙에 안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장난도 하는 것처럼도 보이니까 장난하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그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7번 신진세력의 안독수가 어떻게 될지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믿을 만은 7번 신진세력이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부산제 4경주는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요 경주도 은근히 어렵습니다. 은근히 어려워요. 보여준 전력상으로 놓고 보면 2번 미스틱 파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2번 미스틱 파크가 가장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고 이번 편성에서도 사실상 아주 빠른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긴 한데 선입전개를 펼치더라도 출전마 중에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 편성에서 2번 미스틱 파크가 초반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도 중반 이후에 충분히 막판 역전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마필가 2번 미스틱 파크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7번 레이디 알파와 9번 마블러브가 아마 팔릴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팔릴 거예요. 9번 마블러브는 조개빨이 좋다고 팔릴 거고 7번 레이디 알파는 능력이 된다고 팔릴 겁니다. 이 정도는 뭐 사이즈상 다 알 수 있는 건데 과연 강타가 어느 마필로 때릴 거냐
이런 이 보이는 인기만으로 때릴 거냐? 아니면 숨어있는 도병만으로 때릴 것이냐? 그 현장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간단히 본예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편성은 어찌됐든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타가 조교를 직접 가서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경마밥 몇 년이에요? 전문가밥만 한 15년 먹었잖아요. 그러면 뭐 대충 그냥 조교 정도는 기본으로 그냥 머릿속에 싹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다 어느 정도 봐놓는다고. 동영상을 보는지 뭘 대충이라도 본다고. 그러면 그 부산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 똑같아요. 다 그 현장에서 보는 친구들 빼고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 조교평을 써야 되니까 직접 보고 밖에 쓰면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직접 볼 수밖에 없지. 현장에 꼭 가서 봐야지. 그게 생업이니까. 그 친구들은 예상도 생업이지만 그런 것도 생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조교를 위해서 경마를 하고 또 조교 보는 게 경마야. 그렇죠? 우리 예상하는 게 경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안고 간다. 2번 가입니다. 제주교차 6경주. 2번 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사셔서 보시면 근래 보여준 훈련 상태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4주를 치른 마필인데 1200을 지난번에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순발력의 향상을 보여줬고 만대로 이제 종반 탄력이 하강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종반 탄력과 선임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고 이제 5주를 맞이하고 있는 성장과 단계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필 상태가 나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번 가는 훈련 상태도 좋고 능력도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당일 배당판에서 팔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번 멘탈킹. 선행 여부가 관건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얘만은 선입을 해도 됩니다. 선입은 되는데 선입이 문제가 아니죠. 의지가 문제라는 거지. 제가 왜 아까 경주에서 안덕수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이런 말들 타는 거 보면 그래요. 지난번 경주 때. 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타면. 그러니까 물론 항태호가 많이 좋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러니까 완전히 가꾸시를 해가지고 터진 경주인데 그 주범이 바로 안덕수였다는 거지. 선행 갔으면은 깨끗하게 5-3마리가 되는데도 선행을 안 가니까. 매번 남들 잘 타고 있는 말에 기승을 해서 고춧가루 뿌려놓고 참 이상하게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가만히 두는지를 모르겠어요. 난 재계위원들이 그러니까 재계위원들이 너무 썩었어. 마사에는 방송팀도 그렇고 재결팀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썩을 때는 썩었어요.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모든 게 최고야. 아니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이 현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철밥통을 맺는지 그렇게 아나무인꼴이고 그렇게 행정을 그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뭐 행정 평가에서 무슨 1등을 했다는 그런 똥맞는 소리 하는 거 보면 고개 빳빳이 들고 팬들 보면은 목내 하나 하는 것들이 무슨 행정평가에 기본적인 예절 교육도 안 되는 것들이 1등을 하느냐고. 말은 뭐 잔소리지. 말하는 잔소리지. 그리고 맨 썩을 대로 썩어서 월급은 또 굉장히 많이 받는 대신에 그건 일은 고기에 콧구멍만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저먹는 것들이지. 거저먹는 것들. 인생살이 거저먹는 것들. 이번 가는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선 능력으로도 되는 마필이고 5번 멘탈기는 선행과 선입이 가능한 마필인데 당연히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마필은 9번 동양버스예요. 동양버스가 이번에는 장성일 태우는 거 보니까 훈련까지도 괜찮았을 겁니다. 이 9번 동양버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어쨌든 정말 뚝심으로 날라올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선입전개도 가능한 9번 동양버스를 조심하시면 된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뭐 팔리는 마필들이 정해져 있죠. 3번 삼다공주 팔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교시 인기바로 팔렸지만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며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고 배당을 터뜨리는데 원흉이 되었던 마필입니다. 사실상 뭐 아주 사이즈가 센 말은 아니죠. 그냥 3번 3단 공전의 이편성에서 그냥 그 곁다리로 그냥 들어가는 받치기용 마필이지 뭐 아주 센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빼지는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이런 말들이 들어오면 석 죽습니다. 8번 니얼리킹입니다. 여기서 니얼리킹을 읽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경주의 맥을 딱 잡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니얼리킹을 읽어주냐? 느린 편성이니까. 그러니까 경마 딱 편성이 뜨면은 기본적으로 예상마구를 잡고 이럴 때 일단 전개를 그려보잖아. 선행마가 누구야? 선행마가 여기서 누구야? 지봉만세 같은 마필이 선행을 간다고. 오버 호룡제 같은 마필들이. 그 뭐야 이게? 아따 얘네들은 느린 말들인데 얘네들이 선행을 가는 편성이네. 그러면 네이스 자체는 굉장히 느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뚝심마들이 거리 1400을 맞이해서 올라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 전개가 모든 분석의 기본이야. 선행만을 찾아라. 일단 네이스 그림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떤 판때기로 흘러갈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예상의 기본이 나오고 그 그림대로 일단 뽑아놓고 그 다음에 그림이 유추하는 마필들을 보고서 이 각 개별 마필들의 능력 분석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예상을 뽑는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그냥 어영부영 아직도 그런 것도 모르는 예상가들이 수두룩해. 여러분하고 똑같은 수준이 그냥 종합지 보고 예상지 보고 촉으로 그냥 땅땅땅땅땅 이번 달엔 요놈이 상금이 없어. 이번 달엔 요 기수가 먹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승부지 강하잖아. 빠바라빠빠바바빠 때려. 그게 무슨 서영춘이 경마지. 그게 서영춘이 경마, 팔도 경마 그런 게 그냥 칠푼이 경마. 그거를 그런 예상은 여러분들이 하는 정도의 예상. 그러니까 거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깔아놔야지. 이 경마라는 것은 경제 원리에 의해서 추진되고, 먹어야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원칙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야. 그건 뭐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마찬가지잖아. 학교를 다녔으면 그 정도 기본으로 알아야지. 그런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런 것도 되지만, 기본적인 걸, 개념을 알고서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예상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또 공부를 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그렇게 유출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8번 니얼리킹과 12번 지붕만세가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마필들이 전개 이점까지도 고르게 겸비하니까 이 편성은 당연히 12번 지붕만세하고 8번 니얼리킹 뭐 3번 3단 이런 마필들이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적으로 강태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 여기서 좀 배당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녹색 제주에 또 보이는 인기마에 탁하니 안덕수 기수가 선행마에 딱 기승을 했네. 지난번에도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선행 안 가고 찌리찌리 하더니만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1번 게이트인데 이번엔 어떻게 탈지. 선행은 또 얘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1번 녹색 질주와 9번 소양호의 차이는 뭐냐면 발주는 9번 소양호가 빨라. 그런데 발주 이후의 선행력은 1번 녹색 질주가 빠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1번 녹색 질주가 밀어붙이면 안쪽에도 밀어붙이면 선행을 간다고.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고 발주가 빠르니까 내가 선행 못 가는 것처럼 해야지 딱 그러고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밀면은 바로 선행을 가니까 이 편성에선 1번 녹색 질주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등짝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믿음이 덜덜하게 가네요. 지난번에도,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멘탈kin이 빠지는 경주에서도 당시에 이제 안덕수가 인기 1위로 멘탈kin을 타고 선행마였는데 그거를 자빠이 시켰고, 이번 녹색질 1번 녹색질주도 또 한 번 또 안덕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1번 녹색질주에 자빠이가 될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안덕수 기수는 이렇게도 지켜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 얘가 빠뜨리나 안 빠뜨리나 보고 어떻게 타는지 유심히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눈이 몇 개인지를 모르고 왜 장난질을 하느냐 이거야. 왜 경마패를 무시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재결 애들은 이런 애들을 왜 제 정지를 안 주냐 이거지 내 얘기는. 무슨 봉이요? 지가 배팅하고 있는데 재결위원이 배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타면 지는 가만히 있겠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배팅을 하고 안 하고 가서 공평하게 해야지. 선행마가 선행을 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되고 기본적인 능력이 있으면 선임으로 탔어도 최선의 경주력을 보이는 실력이 돼야지. 그런 걸 안 하니까 경마 팬들이 피를 토하고 개 잡놈 새끼라고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난쟁이 새끼라고 욕을 하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타냐 이거지. 일본 녹색 질주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타는지 안 타는지.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렇게 하면 최소한의 공인으로서의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린가요? 자, 부산 6경주입니다. 3번 베리베리고 능력은 가장 우위를 보여 중인데 3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조기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사이즈상으로 보면 3번 베리베리굿이 어찌됐든 가장 윗급을 형성하는 건 사실입니다. 기근과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면서 고전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번 개시즌 어느 정도의 경기력 상승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어쨌든 3번은 괜찮게 봅니다. 2번이 무지개 동산도 이 편성에서는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싶고요. 외곽 게이트의 7번 천하울림도 과연 이번 것이 능력상으로 가장 윗급을 형성하니까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고 6번 크린공주도 직제점 1000m에서 걸음의 변화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크린공주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임을 분명하다. 자, 그래서 어느 마필을 단통으로 쓰여야 될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이고 부산 제8경주가 오늘 또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인데 7경주 8경주를 붙여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오두방정을 다 떠올고 있는데 6번 최강몬스터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부산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욕을 많이 하는 마방으로는 제가 보기에 1조하고 2조 마방은 제일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장난질을 많이 한다고 제가 이제 본장에 가보면 알잖아요. 개새끼 아유 또 장난질 했네 아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좀 그런 건 있죠. 자, 6번 최강몬스터는 이번 편성에서 강하게 읽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 편성의 특징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반 툭심의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6번 최강몬스터가 가장 추임력 측면에서도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상태도 괜찮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6번 최강몬스터는 이 편성에선 강하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아주 뭐 큰 메달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지만 짭짤한 한방 중메달 한 방으로 때려볼 수 있는 메인 승부처. 그 핵심에는 6번 최강몬스터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 제8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도 2번 소사나 4번 감독의 문 1번 질주하신 6번 진격의 질주 8번 초록산
요런 마필들이 다들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쭈루룩 모여있어요. 그리고 종반특심 측면에서는 5번 머지스틱판과 가장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어. 그런데 거리는 몇 메다야? 1200이야. 그랬을 때 혼합 3등급에서 1200 경주에서 누가 가장 득세를 할 수 있느냐, 요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인데, 일단은 추천만으로는 2번 소사라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라. 소사라 나라라. 그 날개라는 노래 있잖아. 날개. 호영란인가? 그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었는데 좀 무인도하고 날개, 그 노래가 좀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김추자의 무인도하고 이 허영란의 날개. 이런 얘기, 이런 노래방 가서 하면은 아따 눈물 젖은 두방강을 하시네요. 아저씨, 너무 늙은 티 내시네요. 이러면서 젊은 애들이 사정없이 싫어하지. 사정없이 그냥 싫어하는 건 다야. 완전히 그냥 김영구 할아버지 대접을 해버리지. 아따, 어르신 나오셨습니까요? 이래버리지. 그래서 그런 노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요즘 노래. 그냥 뭐 너희들끼리 가면 뭐 이런 노래 해도 되지 뭐. 2번 소사랍니다. 어쨌든 이번 준매인 승부처에서 전개 2점을 갖고 있고, 사실상 지난번 경시 6착을 차지해서 언뜻 보면 바닥 때린 것 같이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은 이 편성에서 그때 능력도 입상 못 도는 능력이었다는 점. 그래서 2번 소사라는 능력상으로는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라서 당연히 2번 소사라는 가져가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경주, 8경주, UCC 매일 먹어야 돼요. 무조건 먹을 거예요. 마칠 거예요. 마쳐야 산다! 마쳐. 8경주, 소사라 추천드렸어요. 준메인. 이것도 무조건 마칠 거예요. 여기 배당이 좀 있어요. 이 7경주는 제가 적중을 포인트를 두고 때릴 수 있는 메인이라면, 8경주는 좀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으로 때릴 수 있는 준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8경주는 배당이다. 자, 9경주입니다. 이번 메이드 위로. 웬만하면 좀 항종을 한번 더 태우지. 딱 한번 우승 먹었다고 그걸 또 확 바깥 태우네요. 어쨌든, 김영관 조교사는 요즘 조금 그래도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욕을 할 때는 사정없이 욕을 하지만, 칭찬을 할 때는 또 사정없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도 항종우 기수가 성수가 없는 기술에서 조교사들도 그렇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수들도 어느 정도 성적이 못 오르면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승수를 거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대표적인 조교사가 6조 김성현 조교사가 바로 성적이 안 나와서 조교사를 그만둔 케이스입니다. 항종우 기수, 그래도 김영관 조교사가 말 만들어서 태워줘서 우승시켜주고 이런 거 보면은 인간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지. 김영관 조교사가 서울에서 개뿔 고생 직살나게 하고서 자, 부산 내려가서 사람이 이제 헝그리 정신이 좀 벗어지니까 사람이 품격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냥 사람이 개가천선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데다 쓰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관 마방이 명문 마방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번 메이드 위너 이 편성에서 좀 강하게 보고 아울러 김영관 조교사한테도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이제 얼굴에 항상 미소가 되는 그런 조교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6번 무적강자입니다. 팔리기는 8번 새로운 법칙이 겁나게 팔릴 겁니다. 겁나게 팔리고 사이즈로 보나 잠재력으로 보나 이 팔 막건이 대끼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갖고 있지만 8번 새로운 법칙은 청해마입니다. 청해만에서 항상 청해만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번, 8번 막건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재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지만 불안한 쪽으로 왜냐면 당연히 8번 새로운 법칙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6번 무적강자라는 마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복병권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현장에서 2번, 8번이 겁나 팔린다면 저 8번 자를 생각이 있어요. 자, 부산 이제 10경주 오늘 강태 끝장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부산제 10경주 끝장 선거쳤는데 요 정도쯤 오면은 대부분의 경마팬들이 제가 현장이나 지점에서 보면 개 씨발놈의 씨야, 부산 경마하고 제주 경마 내가 하면은 뭐가님 딸 거야, 딸 거. 다시는 금요 경마 안 해. 이럽니다. 그럼 그 다음날 딱 일찍 와서 아유, 할 일이 있어야지. 점심 먹으러 나왔어. 하루 종일 또 그냥 창고에 가서 사고 나서 내가 미친놈인지 내가 부산 경마를 하면 내가 성을 가라. 그러고 또 와요. 역시 당신은 완전히 경마 도리 장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그 욕하는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는 거거든. 5번 정상지야. 겁나 팔리네. 겁나 팔릴 거야, 아마, 이번에. 조교 좋다고 난리, 아무 상관. 6.25 난리도 아니야. 정상지하고 그냥 와있어. 묻지만 열매를 그냥 선행 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이미 꼬린지 되면 와있어. 다 남의 거 딱 듣고서 이제 쓰으스라고 그냥 딱 듣고서 거기 이제 일명 뻐꾸기 잘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어. 그만 가보 옆에서 딱 듣고 있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뭐라 쳐가고 이제 모자도 쓰고 가고 지정 갈 때는 본장 갈 때 그냥 가는데 모자도 쓰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야 정상제가 그냥 와있어. 개인치 아니면 선행가다에다가 그냥 와있어. 쌍대가리야. 싸우로 복사하는 건 소용없어. 이러면서 그냥 뭐 엄청 그럴 거예요. 5번 정상지야. 모르겠는데 이번에 선행을 얘가 이제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공백호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안 가고도 요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선행을 가면은 좀 더 띄워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를 물어본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 양키드림도 근간에 보여준 능력으로 봤을 때는 왠지 뭐 손질이 잘 안 가잖아. 같은 선행만 하고 하더라도. 그럼 5번 정상대비 좀 보여줄 게 더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편성이긴 한데 너무 맹신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능력으로 보면 저는 이 프로가 부족하다고 보고 선행을 갔을 때 과연 1600경주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16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안 팔릴다면 5번 정상대비 안 팔릴다면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겠지. 어느 정도는 반주력이라든지 뭐 어쨌든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겠죠. 팔린다면 저는 불안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번 정상대학은 단일 배당판에서 너무 세게 보지 말라는 얘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이 1600의 첫 도전이고 선입으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선행을 가면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갖고 있는 사이즈로 봤을 때는 아주 센 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에 비해서 너무 강하게 팔릴 수도 있는 마필이니까 조심을 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차라리 3번 양키드림의 능력은 더 셉니다. 그런데 손질이 좀 덜 가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왠지 얘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또 확 또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마필이라서 의외로 앞선의 마필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정말 뚝치명 마필들이 날라들어오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이번 10경주 끝장경주처럼 다분한 경주니까 절대적으로 너무 무리한 배팅은 자제를 해야 된다. 하지만 강탈한 중배당 단통으로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강타의 방송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강타는 나름대로 재밌는 방송, 또 편한 방송, 또 뭔가 새로운 경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경마 아카데미 이런 걸 적절하게 섞어서 방송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 부산경마는 강타와 함께 멋진